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 개월 단위로 분양가가 1억, 2억씩 계속 올랐어요. 과연 아직 매매 시장은 그렇게까지 많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왜 분양 시장만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님의 출근길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데요. 이 더운 날씨만큼이나 청약 시장도 훨훨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8월 1일자로 주요 단지 몇 개의 1순위 청약이 있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률로 모두 완판이 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곳은 서울과 광명인데, 자 먼저 서울의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국평 분양가가 15억. 싸진 않았어요. 분명히 싸진 않았는데 그래도 무난히 마감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무난히 마감된 정도를 넘어서 400세대 분양을 하는데 4만 개가 넘는 통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 100대 1로 아주 뜨겁게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구이동이라는 위치, 구이동이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서울에서도 뭐 중상급이죠. 그렇습니다만 15억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통장이 들어왔다. 앞으로 그러면 과연 구이동보다 더 좋은 지역의 분양가는 얼마일까? 그게 생각이 나고, 사실 서울보다 구이동보다 더 궁금했던 곳은 광명이었어요. 광명이 좋은 곳이긴 합니다만 광명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 국평이 12억 5천 분양가가 나왔어요. 해서 아무리 광명 역세권 좋은 위치긴 합니다만 미분양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웬걸 또 뚜껑을 열어보니 또 무난하게 괜찮은 경쟁률로 대부분의 평형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부 초소형만 빼고.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 개월 단위로 분양가가 1억, 2억씩 계속 올랐어요. 작년 12월에 옆 동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국평이 9억 후반대였고, 그쵸? 9억 후반에서 10억이었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분양했던 광명 1구역, 광명 자이더 포레나가 10억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불과 두세 달 만에 분양한 거 아닙니까? 광명 4구역이. 근데 두세 달 만에 12억 5천. 그러니까 세 달 전에 비해서 분양가가 2억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장에서 다 받아줬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부산도 놀라웠어요. 부산 남구 대연동에 대연 3구역, 대연 DIL이 이거는 무조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구 대연동이라는 곳이 부산에서 뭐 한 중위급 위치에 있고 입지가, 그런데 분양가가 8억이었어요. 8억대. 국평이. 인근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미분양 물건도 7억대 미분양 물건도 있었는데 8억은 너무 세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1순위에 마감이 됐고, 심지어는 초피까지 지금 2, 3천만 원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아직 매매 시장은 그렇게까지 많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일부 지역 빼고는 왜 분양 시장만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작년까지 아주 차갑게 얼어붙었던 이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서 뭐 정부의 규제 완화 이런 데 힘입어서 꽤 많이 회복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의 집값 어떤 상승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매매 시장으로 들어가긴 아직까지 겁이 나. 그쵸? 또 하락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분양은 새 아파트를 좋은 지역의 분양을 받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확보하고 보자 라는 심리가 일단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새 아파트 청약 열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살아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만큼 만만한 게 없어요. 청약 외에는 할 만한 게 없어. 갭 투자는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놓는 거는 지금 전국 어딜 가도 힘듭니다. 왜? 전세가율이 지금 다 50%예요. 그러니 전세를 끼고 사놓는 거는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청약은 어쨌든 계약금 10%만 일단 있으면 되는 거죠. 중도금 60%는 대출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잔금 30%는 그때 가서 해결하자. 지금은 모르겠다. 잔금 30%는 잔금 시점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단 계약금 10%만 있으면 청약을 하고 보는 거죠. 이런 게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분양시장이 나홀로 많이 뜨겁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력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한 위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에 분양하면 무난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12억, 13억으로 분양가가 높아져도 이게 판판이 1순위에서 마감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가격 수용력이 그냥 삽시간에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장의 일반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우리 점심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점심값이 불과 한 3년 전 코로나 이전만 해도 점심 때 나가면 6,000원, 7,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흔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6, 7,000원짜리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저가 식당 빼고는. 대부분 막 8,000원, 9,000원, 만 원 넘는 것도 많고, 이런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불과 3년 만에 점심값이 30, 40%가 올랐는데 이게 엄청난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한다. 왜? 지금 가격이 다 그렇게 올랐고 사람들이 그 가격에 다 사 먹고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이게 시장의 일반가가 된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점심 가격 몇천 원 차이는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 아파트 가격은 몇 억 차이가 순식간에 나는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 수용력이 시장에 많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15억에도 팔려? 그래? 그러면 주변에 그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의 미분양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미분양이 팔려 나갈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 지금 일부 지역들에서.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 중에도 뭐 5년 된 준신축인데 지금 새로 분양한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수요가 그 가격 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나 특히 실수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고 1순위에 마감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분양 쪽으로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 고분양가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차가 많이 나는 물건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무주택자분들,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판판이 1순위 마감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지실 필요 없어요. 이게 어쩌면 지금 약간의 분양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분위기상. 지금 아무리 1순위에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감된 거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를 시점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분위기 좋지만 3년 뒤 입주할 때 만약에 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라든지 주변에 입주가 너무 많다라든지 하면 전세 가격도 굉장히 낮게 형성되고 그러면 잔금을 치를 때 내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이럴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남들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가지마 한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잔금을 치를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나도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은 최소한 자금 계산을 잘 해봐서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잔금은 충분히 치를 수 있다. 이 정도의 재정 계획이 섰을 때 자신 있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 아파트는 좋죠.
청약 당첨은 좋습니다.